전망과 그다음에 소득의 창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우선 질문 내용들은 중간에만 끊지 않고 메모를 해두셨다가 마지막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경원 선생님 모시고 전반적인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훈 씨. 네, 안녕하십니까. 구경원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벗어보겠습니다. 옆에는 제 딸은 아니고 제 아들 여자친구인데요. 여자친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탕화면을 이소룡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스마트워크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좋은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노트 이런 타블렛 PC도 써야 되고, 굉장히 뭐 어플들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스마트워크는 그 불필요한 시간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랫동안 업무를 보다 보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 그 자료들을 또는 정보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찾아서 업무에 이용하는,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스마트워크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가 아는 가장 스마트한 사람은 이소룡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소룡 이 책을 읽어보면 원인치 펀치라는 게 나와요. 원인치 펀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원인치 펀치. 원인치 펀치라는 건 펀치를 날릴 때 펀치와 맞는 그 간격이 1인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펀치를 때릴 때는 뒤에 이렇게 간담회 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뭐 아프겠지만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거죠. 불필요한 동작들이 생기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치면 상대방이 나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도 이제 몸이 많이 망가진 많이 불어났는데, 한참 운동할 때 보면 그 이두박근을 만들기 위해서 아령을 이렇게 들어요, 그죠? 삼두박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여기가 삼두박근이에요. 지금은 이제 물살로 답변했는데, 이소룡은 그 원인치 펀치를 날리기 위해서 그거에 적합한 운동을 했다. 불필요한 근육들, 오히려 그 근육질이 많은 사람들 보면 몸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꼭 필요한 근육만 만들어서 원인치 펀치를 날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몸을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원인치 펀치 하나만을 위해서 집중했던, 그게 바로 스마트워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소룡이 항상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10,000가지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보다 1가지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나는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파일들은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구글 독스로 되어 있는 문서들이고요. 지금 제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라는 클라우드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PC로 프레젠테이션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지만, 제 PC가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예전에는 USB 메모리 나누죠. 외장하드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이죠.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있고, 2015년이 되면 교과서가 이제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과서 대신 타블렛 PC로 수업이 대체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크롬북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크롬북이 뭐냐면 그 PC 안에 하드디스크가 없어요. OS가 그러니까 윈도우나 맥 OS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설치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크롬 브라우저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PC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 쓰죠? 네, 못 씁니다. 저는 크롬북이 실제로 있는데 처음에 한 달 동안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그림 좋네? 저장해야지. 저장이 안 돼요. 왜? 하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돼요. 그런데 크롬북을 한 달 이상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크롬북을 썼기 때문에 어느 장소나 어느 PC만 인터넷만 연결된 PC가 있으면 제가 쓰는 크롬북이랑 똑같이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다 크롬북이 저장돼, 크롬북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FC나 여기 뭐 FPC, FSR, FP, LP 뭐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영업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저는 소득 증가 이전에 가망 고객 발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그죠? 계약만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대, 20대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만약에 여기서 5분이나 5년이나 10년 정도만 일을 하실 거라면 제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즈 하시는 분은 그래요. 은퇴 준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은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변행연금에 200만원, 300만원 열심히 납입하고 그죠? 만기까지 가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만기 돼서 연금으로 전환했어요. 그게 과연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겠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는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들은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소개가 잘 나오고 만날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새롭게 돈을 버는 그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나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근데 의사가 다른 얘기만 해요. 못 알아듣고 그 병원 안 가게 되겠죠. 지금 10대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서 저희와 상담 요청했을 때 클라우드 어디 저장되는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죠? 출력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상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래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처음 들었다 그러면 긴장하셔야 된다. 도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그죠? TV로 넘어갔고 TV에서 인터넷 시대가 나왔고 그리고 웹 2.0 그리고 스마트 혁명이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나는 페이스북, 트위터 아예 안 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전에는 하시던 분이었는데 요새는 일단 계정은 있으시잖아요. 일단 이제 빨리 변하고 있다는 이 예전에 말 타던 사람들이죠. 말 타던 사람들이 포드 같은 헨리 포드 같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갖고 다닐 때 손가락질했습니다. 왜냐면 말보다 훨씬 비싸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말보다 속도가 느리고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이동하기도 어렵고 길이 아주 울퉁불퉁하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자동차를 왜 타고 다니고 거기에 왜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습니까라고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에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라졌다. 지금 여기 오실 때 말 타고 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말처럼 생기신 분도 뒤에 계시지만 말 타고 오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게 도구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구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했고요. 발전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대면에서 소통을 시작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 사람들한테는 이 도구의 변화에 무뎌지는 게 아니고 앞장서서 거기에 대해서 숙달해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오시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게 좀 오래된 거라 안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더 심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야 제 이름 쳐보면 나오니까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제 이름 치면 저 나오니까 제가 유명한 거를 떠나서 이름이 특이한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짧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 영상도 유튜브에 다 링크가 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아마 저희 업계에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순서에 대해서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로스펙팅, TAP, FF, CS 이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준비했고요. 저기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것도 알아야 되는지 어떻게 제가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스펙팅, 제가 가망 고객을 발굴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 블로그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블로그 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심각하게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달 전에 워드프레스로 블로그를 만들었고, 저번 주에 구글 블로거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3개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는 버릴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와 구글을 같이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귀찮은 일이긴 한데 사람이 그래서 습관이 되면 귀찮지 않다고 생각하고 블로그에 글이 모여서 나중에 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반인 분들한테 스마트폰 강의할 때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하는 이유가 지금 저보다 더 잘하시겠지만 1980년도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95세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80세가 80세 정도 돼요. 남녀 평균에서. 다 아실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수명은 15년이 늘었고요. 지금 30세, 40세 기준 봤을 때 110세, 115세, 120세까지 갈 거라는 거를 이의제기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아니고요. 120세 세대, 130세대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년은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봐요. 일반 분들한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대표이사나 사장님 빼고 연세 제일 많으신 분 몇 살이나 되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50 넘은 사람이 회사 몇 명이나 있습니까? 물어봐요. 없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밝히면 안 되는데 40대 초반이고 그 전에 있던 회사의 대표님이 44이에요. 제일 많았던 분이 52세였던 것 같아요. 그럼 5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년, 60년, 70년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근데 저는 블로그가 답이에요. 일정 부분. 왜냐면 블로그라는 거는 지극히 처음에 자기 개인적인 얘기가 담길 수밖에 없겠지만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그 다음에 지식들을 꾸준하게 계속 담아간다면 그 블로그에 열광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 중에 거점 역할을 해주는 건 블로그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코드나 그죠? 이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의 거점은 블로그가 답이지 않나. 근데 그럼 과연 어느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그건 제가 사실상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그 회원수가 많이 있지만 나는 뭐 영어 못하니까 뭐 세계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구글 블로그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블로그이기 때문에 구글에 대해서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블로그를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드시. 저는 블로그를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 포스팅을 한 건 6개월 됐어요. 뭐냐면 아이디 만드는 게 5년 된 거고 쓴 거에 6개월 됐어요. 쓴 지 6개월 됐는데 한 달 반 만에 상담 신청이 들어왔어요. 2달째부터 강의 신청이 들어와요. 지금 강의 신청이 한 달에 2-3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FC 경력 다 해서 6년 됐는데 제가 뭐 MDRT를 해본 적도 없고 COT 해본 적도 없어요. 뭐 굉장히 유명하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블로그를 통해서 상담 신청과 강의 신청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거죠.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CFP나 아니 뭐 자격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기문한 사람을 알게 됐고 저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통해서 또 다른 계약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마찬가지로 조금 안 닮았을 수도 있지만 이 사진이 블로그 보면 자기 사진 안 붙여놓은 사람도 있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특히 이제 페이스북 보면 그런 분들 있죠. 동물이신 분들이 있어요. 동물. 트위터 가면 공룡아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표정이 있으신데 트위터에 아무것도 안 올려놓으면 공룡아리 떠 있어요. 자연이신 분도 있어요. 사진 자연 단체 프로필 사진이 일반인 분들이 그러는 건 이해되지만 뭔가 난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전체 사진이 아니고 얼굴이 나온 사진을 붙이셔야 됩니다. 선글라스 끼신 거 말고 전면이 잘 보이는 사진, 잘 나온 사진이 좋겠는데 근데 너무 다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거점으로 뻗어나가는 게 바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유튜브겠죠. 그죠? 구글 플러스도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페이스북은 반드시 하게 되는 것 같고 세일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들 춤을 글로 배우면 춤을 이상하게 추게 되는 거죠. 잘 추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진으로 배우면 조금 나아요. 근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배우면 거의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블로그, 페이스북과 유튜브가 동시에 갖춰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글로만 해결이 안 되고 이미지로만 해결이 안 되고 반드시 동영상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실예를 하나 드리면 지금 강의 영상도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촬영하면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제 유튜브 계정에 올려요. 그러면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면 제가 강의한 영상이 쭉 나와요. 유튜브에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나오고 구글에서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강연 제목을 검색해도 나오겠죠. 그러면 검색되는 곳이 두 군데겠죠. 그죠?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링크를 페이스북에도 보내고 트위터에도 보내고 구글 플러스에도 보내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입힙니다. 그러면 열리는 채널이 7개, 8개, 9개가 됩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저의 소중한 친구분들이 공유하게 해줍니다. 레이디 가가의 페이스북 페이지 팬이 5,8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보다 더 많습니다.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가면 5,800만 명한테 노출이 되고요. 그 5,800만 명이 10명한테만 공유하게 하면 5억 8천만 명이고 전 세계에 있는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봐주고 열광해 주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브랜드, 여러분들의 이름, 알려진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 좋은 정보를 주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또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는 걸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철저하게 느낀 건 뭐냐면 인기 있는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연예인이나 유명인 스타들 빼고는 대부분의 인기 있는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글의 이 퀄리티라든가 그런 정보력이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열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글도 많이 안 올라오고 정보를 많이 주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의 이 행동과 글에 관심 갖고 열광했을까? 유명하지 않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제가 여쭤보는 그 포인트는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어떤 분들 만나러 갔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계약이 성사 잘 되는 경우 보면 반대로 상대방 고객 클라이언트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더 많이 했을 때 계약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아, 이 사람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공감해 주는구나, 나랑 소통하고 있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보면 인기 있는 사람들 공통적인 면이 뭐냐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줘요. 공감해주고 이 사람이 뭔가 알리고 싶어하는 뉘앙스가 있으면 그거를 아낌없이 퍼뜨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왜? 내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이 세일즈 하는 분들이 상대방의 이야기 듣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 오해에 범하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너무 좋아, 이거 빨리 팔아야지, 빨리 알려줘요, 이렇게 생각한다. 고객들이 원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 고민을 해결해 달라는 거지 내가 처해진 고민의 문제점에 요거를 넣으면 좋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고민을 일단 들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이고요. 소통의 핵심은 경청과 공감입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여성분들이 공감 능력이 월등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공감 능력이 없죠. 그리고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갑이 열고 입이 닫혀야 되는데 반대가 돼야 됩니다. 많이 웃으시고 지갑을 많이 열시고 가야겠습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이고요. 타임라인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기 사진과 여기에 정보 있죠. 정보를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빼곡하게 쓰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빼곡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정말 잘하시는 분이 뒤에 오셨는데 시간이 안 남으셔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십니다. 구글 플러스, 그리고 이게 유튜브 영상, 제 유튜브 채널이고 제가 올린 동영상들이에요. 제가 올린 영상. 그래서 이 유튜브가, 이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블로그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도 제가 올린 영상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뭐냐면 공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비공개, 비공개인데 비공개가 미등록이랑 비밀이 있는데 미등록은 뭐냐면 검색에는 안 나오는데 이 영상의 구유 주소 있죠. URL. 그걸 알고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미공개로 올렸지만 미등록을 올렸지만 제 클라이언트들한테만 보내주는 영상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고객한테만 보여줍니다. 올릴 때 수정할 수 있고 올린 후에도 수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밀, 나만 간직하는 영상, 우리 가족 이야기, 그렇게 제가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촬영해서 올린 영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영상도 있고 다른 데서 퍼온 영상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아들인데 여기가 이 동영상의 고유 주소예요. 이 영상을 이 휴대폰 메시지로 제 친척분들한테 단체 문자 대신 이걸 보내드렸어요. 답장이 뭐가 왔을까요? 예. 그리고 제가 원했던 답장이 왔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요. 그 300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주시기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다 쓰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와 그다음에 이 소셜에 있는 소셜 미디어,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등 이용해서 가만보게 발굴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로그를 하는 이 사람들 중에 나는 파워블로그가 되고 싶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의 길은 파워블로그가 아니고요. 전문 블로그가 되다 생각합니다. 하루에 5,000명, 10,000명 들어와도 거기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고요. 하루에 150명, 200명, 300명 들어와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블로그 하시다 보면 업체나 이런 데 가서 배우면 어떤 글로 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키워드를 반복해야 되고 이미지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글씨 크기 어떻게 해야 되고 제목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가르쳐준 데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들어와서 별 내용이 없고 도움이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버리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노출해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 유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텔레폰 어프로치와 그냥 어프로치인데 저는 그 새로운 고객이 생겨서 가만 고객 발굴한 이후에 이제 이런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저를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에 이 영상을 보내줍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 제가 제 소개 영상이 지금 4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오늘은 제 소개 영상이 아니고 다른 분 걸 한번 저희 팀에 계셨는데 오늘 아직 안 오신 분이 계셔서 너무 설정 안 했어요. 사진이 많지 않아서 좀 반복된 게 있겠지만 이 영상 같은 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 이 URL을 저도 누구누구고 언제 보기로 한 재무상담사인데 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저에 대한 소개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보내드립니다. 그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고 알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영상을 보내줘요. 이게 딱 1분 1초짜리라 보는데 굉장히 부담 없고 요새 스마트폰 없는 분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스케줄 관리를 구글 캘린더 혹시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하시죠. 네이버 캘린더. 그냥 수기로 하신다. 거짓말 하시네요. 저는 구글 캘린더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프랭클린 플래너를 9년 6개월 정도 쓰다가 불편하더라고요. 뭐 불편했냐면 2달 전에 누구 만나는지 기억이 메모한 게 보이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고 그 메모한 것 자체도 찾기가 어렵고요. 1년 된 스케줄은 다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의 10년 동안 9년 6개월 동안 썼던 그 프랭클린 플래너를 그 끝에를 다 빼갖고 그 종이를 전부 다 스캔 떴습니다. 전부 다 스캔 떠서 에버노트에 집어넣었어요. 네,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어떻게 찾냐라고 하시겠지만 에버노트에 집어넣으면 인쇄된 글씨가 검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를 사용하시나 그래서 반복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굉장히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과 PC와 모든 스마트 기기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 구글 캘린더를 쓰시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구기모라는 고객을 만났었던 날들이 몇 번 있었겠죠, 그죠? 텔레폰 어프로치 한 적도 있고, 팩트 파인딩 때문에 만난 적도 있고, 증권 전달하려고 만난 적도 있었겠죠, 그죠? 그럴 때 제 이름만 치면 몇 월 며칠에 언제 만났는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마트폰도 지금 없고 제 PC도 없는데 PC방 가서 스케줄 확인하고 싶으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이게 똑같이 나오겠죠. 왜? 클라우드 기반으로. 그래서 그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사용법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유튜브에 물어보시면 나옵니다. 네이버 물어보지 마시고 네이버에 괜히 스케줄 이렇게 치셨다가 다이어리 또 하나 구매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물어보시면 누군가가 페이스북 가입하기, 트위터 하는 거, 구글 캘린더 사용하기 다 촬영되어 있어요. 안 나온다, 영어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난 영어를 못한다, 구글에다가 번역기 돌려서 쓰세요. 다 나옵니다. 자, 요거는 팩트 파인딩인데요.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 스마트폰을 다 꺼내신 다음에 인터넷 주소창에다가 HTTP 이거는 안 쓰셔도 되고요. 아이폰은 쓰셔야 돼요. 아이폰은 go.gl 슬러시 n은 대문자예요. 대문자 n, 숫자 8, 대문자 p, 대문자 g, 대문자 y 그리고 7 이렇게 치시면 어떤 설문지가 뜰 겁니다. 설문지가. 아이폰은 HTTP부터 치셔야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그냥 치시면 돼요. 나는 진짜 쓰기 귀찮다 그러면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대문자, 소문자 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세요?
안전말 못 쓰시겠죠, 여기?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의 고객분이나, 그죠? 네. 이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팩트 파인딩으로 받는다면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가 좋냐면 여기 시간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테고리를 무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구글 독스를 이용한 이 설문지는 구글 드라이브의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 구글 드라이브의 이 클라우드 용량이 15기가인데요. 지메일과 구글 드라이브 합쳐서 15기가를 쓸 수 있어요. 15기가가 한도입니다. 그런데 이 구글 문서독으로 작성된 문서는 용량이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무한대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를 여기서만 끝나면 나만 볼 수 있겠죠, 그죠? 본인만 볼 수 있는데 본인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공유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이름을 치면 엄동현이라는 사람이나 이 시트를 공유할 수 있어요. 시트를. 근데 우리 팀에서 우리 팀만 또는 우리 지점만 보는 어떠한 소셜 미디어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홈페이지가 있거나 또는 뭐 카페가 있다. 근데 여기에 공개하고 싶다. 여기만 공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요 고유 링크 있죠? 요 링크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요거를 비공개해서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저 링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시트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시트 안에 들어가서 5명이든 10명이든 동시에 저 시트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정할 필요도 없죠. 왜? 다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삭제하지만 않으면 계속 남아있어요. 저장 버튼도 없어요. 그죠? 쓰는 순간 저장되는 거야. 이걸로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실손, 생명, 그다음에 재무 상담 이런 거를 자동차 번호 이렇게 항목별로 해놔서 자동차 번호 가입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동차 번호 URL을 딱 보여주고 그걸 누르면 이 사람 자동차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입력란이 있어요. 그거 쭉 입력하고 딱 보내면 저는 주민번호 몇 번이고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링크만 보내놓으면 이 사람이 여기 입력하겠죠. 그럼 저는 이 엑셀 시트를 추출해서 그거 자동차 보험 해주는 GA로 팩스나 이메일로 쏘면 거기서 해서 끝나요.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4번, 5번만 누르면 끝나버려요. 그죠? 그게 스마트 업데이트. 시간을 단축시키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스마트 업데이트죠. 자동차 보험 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근데 뭔가 시간이 잘 안 맞고 이러면 자동차 보험 50만원짜리 뭐 하는데도 3시간, 4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이 저는 있었거든요. 요거 하면 10초, 2초면 끝납니다. 그 사람이 입력하는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고 활용도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장된다는 걸 보여주고, 자,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CS 할 때 저는 에버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제 에버노트 모습이고요. 에버노트에는 혹시 에버노트 사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하시는 분. 네, 안 하시는 분.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벌써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스마트 어플을 할 때 가장
딱 한 가지 앱만 쓸 수 있다면 뭘 쓰겠냐면 무조건 에버노트를 쓴다고 하면서 서비스는 구글 쓴다고 할 거예요. 근데 구글과 에버노트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택처 내릴 것 같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스케줄도 포기할 수 없고 제 정보나 자료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버노트 지금 저는 노트가 한 약 4,000개 가까이 3,959개 정도 되고 제 노트북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 스택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관심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에 김동환 김세라라고 치면 이 안에 이 사람의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저게 PDF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볼 수 있죠. 이건 뭘까요? 청약서겠죠, 그죠? 청약서 개인 사무실에 놔뒀다가 이제 감사 나오면은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 크대사에 계신 분들 틀리잖아요. 제가 IMD에서 매니저 할 때 저희 팀 팀원이 그 180장짜리인가 100장짜리 그 청약서 부분 뽑아놓은 거 걸려갖고 죽을 뻔했어요. 그 다음날 치우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도 출근 안 해가지고 또 걸렸어요. 여기다 넣어놓으면 안 걸리겠죠,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제가 계약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사무실 외부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실 들어가서 말씀드린 게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잠시만요. 그리고 에버노트 열어서 그 사람 이름 입력하면 그 사람과 제가 어떤 내용을 나눠 주고받았고 그 사람이 어떤 계약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자료를 갖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